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탈관료제에 대한 내용부터 쭉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화요일 날 복습 자료에 15번 선지부터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탈관료제를 다른 말로 후기관료제라고 얘기를 하죠. 변화하는 환경에 좀 더 유기적인 형태로 적응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징은 일단 개서가 없고요. 계층이 없고요. 직무가 잠정적이고 경계가 유동적이고요. 임무와 능력을 중시하고 협동적인 노력, 집단적인 노력을 강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선지로 제가 15번 여기 골라봤는데요. 조직 내의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직 내의 업무 관계, 조직의 형태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봤어요. 상황에 따라 생성, 변동, 소멸된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특징. 이걸로 15번 선지를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탈관료제에 대한 특징들이 현재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네요. 여기 위에 딱 있어서 어떡하죠? 자, 밑으로 내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가볼까요? 네, 이렇게. 그래서 가기가 힘드네요. 굉장히 어렵네요. 위치가 지금 아마 제 카메라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탈관료제의 조직 모형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최근에는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 모형을 대체한다. 대체하진 않죠. 관료제 조직을 대체하거나 부정한다기보다는 상호 공존하고 보완하는 관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기출선지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다시 이제 화면이 굉장히 나이스해졌죠? 그래서 조직 구조의 성격을 탈관료제 얘기하면서 제가 복잡성도 좀 작고 공식성도 작고 집권성도 좀 작은데 이렇게 유일하게 인적 자원의 전문화란 측면에서는 수평적인 복잡성, 분화가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프트가 설명했었던 대부분의 그 조직 유형들이 탈관료제 형태의 조직 유형에 해당했기 때문에 제가 데프트에 대한 설명으로 약간 대체해서 정리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봤던 게 뭐냐면 팀제 중에 태스크포스나 프로젝트 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태스크포스나 프로젝트 팀 중에서 태스크포스가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간 직접 조정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직. 그래서 이 태스크포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태스크포스는 태스크 때문에 결합된 조직, 프로젝트 팀은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로 인해서 결합된 조직이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포스와 프로젝트 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16번 선지는 태스크포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 간 직접 조정하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 일시적인 과제가 해결이 되면 해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위원회 조직도 일종의 제가 탈관료제 조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원회는 여러 위원들이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요. 그 위원들의 현재 관계가 수평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구조가 경직적이거나 개선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뭔가 구조가 개선적이거나 그러니까 라인이 있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개서적인 관계거나 경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위원회 조직도 후기 관료제, 탈관료제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스텝에 해당하는 막료 조직도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17번 선지를 구성을 해봤고요. 그다음 학습 조직에 대한 설명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학습 조직에 대한 얘기하면서 학습 조직의 특징. 학습 조직의 특징 중에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바로 개인적 권력. 조직이 나에게 부여한 권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 기반한 권력이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에 기반하고 있는 권력을 우리가 개인적 권력이라고 표현을 해서 너무 중요한 표현이어서 여기 전체에다 다 선지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18번 선지를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19번 선지가 학습 조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생계란 학자가 설명했었던 5가지의 훈련 기법들. 그래서 비전을 공유해야 하고 집단을 위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 학습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권력, 집단적 학습 2가지를 꼭 연결해서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고의 틀. 사고 역시 시스템적으로 하고요. 자아 완성을 해야 한다는 5가지 훈련 기법들을 쭉 소개했다라는 거 요거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학습 조직까지 해서 탈관료제 조직의 유형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311페이지로 넘어오면 거기에 여러 가지 효용과 한계, 우리 탈관료제 조직의 효용과 한계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지금 기출선지가 잘 안 보이는데요. 보이시죠? 학습 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합의 조직에 합의됩니다. 자, 조직 내의 각 구성원들의 개인적 학습을 강조하지 않고요.
집단적 학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기 선지는 X가 되는 선지. 화면이 쫙 가려졌을 것 같아요. X가 되는 선지인 것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표현 관계 쭉 보시고요. 그 다음 참고 자료에선 다양한 지식정보화 사회 탈관리제 조직들을 좀 소개하고 있으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정부 조직의 체계. 중앙정부의 정부 조직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의 정부 조직은요. 제가 주체가 누구냐? 요거에 따라 국가, 중앙정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걸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이라고 설명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의 행정기구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행정기구가 이렇게 둘로 구분될 수 있다. 이게 20번 선지고요. 또 하나, 의사결정자가 한 사람이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독임제와 합의형 위원회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의사결정이 단독의 공무원에게 있느냐? 다수에게 나뉘어져 있느냐에 따라 독임제 그리고 합의형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요거 가지고 21번 선지를 구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 개선조직과 참모조직은 당연히 중앙행정기구 내에도 존재를 하겠죠. 그 다음 중앙행정기구의 조직과 구성 형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뭐 설명했냐면 정부조직, 법정주의,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그 다음 직무의 범위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로 중앙행정기구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구는 부, 저, 청, 그리고 6개의 위원회.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정부조직법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중앙행정기구 지금 보시는 이러한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조직 있죠? 위원회 조직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하기는 했었지만 개별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 조직이 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조직이 의사결정자가 복수인 행정기관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제가 요거 가지고요. 23번 선지를 구성했고요. 지금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 가지고 22번 선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하면서요. 지금 보시면 형태, 독임제, 부처, 청, 그 다음 위원회. 아까 설명했었던 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23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독임제의 기구 체계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의 본부조직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본부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본부에 있는 조직을 본부조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는 부처, 청 또는 위원회의 본부에 해당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이 본부조직은요. 일단 최고관리층, 그 최고관리층 밑에 하부 조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요. 24번 선지를 구성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하부 조직은 다시 개선에 해당하고 있는 보조기관과 참모에 해당하는 보좌기관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된다. 요거 가지고 25번 선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선지 소속기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소속기관도요. 둘로 구성이 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일성기관이라고 표현하죠. 요 일성기관과 그 다음 부속기관. 그죠?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 중에 부속하는 기관. 그래서 교육훈련, 시험연구, 문화, 의료, 제주, 자문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기관들을 설명했죠.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부 조직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본부 조직과 소속기관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된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 본부 조직은 최고관리층과 하부 조직, 하부 조직은 개선에 해당하는 기관과 막료에 해당하는 기관 이렇게 들어가고 소속기관 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26번 선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현정부의 구성에 대한 설명들을 쭉쭉 진행을 했죠.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의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사실 기출 비중이 높은 파트는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읽고 정리를 해주셔야 좀 우리 정보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파트여서요. 제가 따로 빈칸을 채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국무총리는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이것도 같이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국무총리 소속, 대통령 소속의 기구들을 쭉 설명하면서 제가 전체적인 우리나라 정부 조직 체계에 대한 얘기들을 쭉 진행했고요. 그 다음 위원회 조직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위원회 조직은 다수의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형태의 조직이죠. 그래서 위원회 조직은 위원장단에 의해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위원장단이 아니라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임제로 운영되는 계층제와는 유사성이 있다.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위원회 조직의 특징들 쭉 설명하면서 위원회 조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효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거지만 위원들은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에 기여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위원들을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시차 임기제라고 해서 위원들마다 임기를 다 따로따로 주는 거죠. 그래서 한 위원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나머지 위원들은 그대로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 위원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차임 기제에 대한 내용 가지고 밑줄을 한번 쳐봤어요. 27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한계 설명했고요. 요 분류 기준 보셔야 되겠죠? 이원설과 삼원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원설은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 삼원설로 진행하게 되면 의결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다시 행정위원회를 둘로 구분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의결위원회, 행정위원회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게 되면 이게 삼원설의 내용이 됩니다.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의결위원회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 행정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죠. 최소한의 상임위원이나 사무기구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위원회까지 다 끝내고 제가 to be continued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전체 조직에 대한 얘기 한번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 책임운영기관 얘기 살짝 들어갔었어요. 정부 조직 중에 신공공관리론적인 개혁을 현재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정부 조직을 마치 민간 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요걸로 마지막 30번 선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책임운영 기간부터는 우리 다시 월요일 날 수업을 진행을 하고 화요일 복습 테스트, 복습 스터디부터 다시 정리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화요일 영상부터 책임운영 기간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내일은 아시겠지만 오늘 복습 테스트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이 복습 테스트의 문제를 조금씩 쪼개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저희 쉬지 않고 계속 업로드 시킬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되게 바빠질 테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정말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조금 여유 있을 때 여유 있게 진행하고요. 다음 주 다시 빡세게 한번 진행해 보자고요. 자, 오늘 하루 여러분 거고요. 네, 우리는 내일 아침에도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